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오는 5일에 출시를 하는 코스피와 코스닥 통합지수 KRX 300 편입 예정 종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비율이 전체 91%에 달하는 반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68개, 전체의 8.9%에 불과해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의 지난 12월 정기 변경 기준 300개 종목 선정 이후에 지수 내 구성 종목 중 5개 종목이 분할 재상장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단은 305종목으로 출발하게 될 예정인데요. 총 9개 산업군으로 분류가 됐고요. 자유소비자와 산업재, 그리고 정보기술과 통신서비스, 헬스케어와 산업군 순으로 구성 종목이 편입됐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지난달 1월 29일에 사상 최초로 장중한테 2600선을 밟은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이달에, 특히 2월 달에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2월 코스피 지수 밴드 상단 예상치로는 하나금융투자가 먼저 2630선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2650선을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과 KF투자증권이 각각 2680선으로 지수를 상단을 잡았고요. KB증권은 2700선을 전망했습니다. 상단을 2700으로 비교적 높게 전망을 내놓은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에도 코스피 랠리는 2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증권은 이달 코스피의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오히려 부진한 편인데다가 경기 민감업종의 회복이 가시화된 점은 강세장 지속에 우호적이라며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높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코스피 중소형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기 민감주를 추천 종목으로 선택한 증권사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 시장에 2월에는 어떤 장세를 펼치게 될지 잘 지켜보시면서 이 포트에 담을 종목들도 한번 잘 선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전일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간밤 글로벌 증시까지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원 앵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가 지난 거래일 어떻게 장을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힘입어 강보합은 유지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사들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7,941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42억 원, 1,84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장 시 2,557.37포인트로 문을 열며 하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는 대장주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힘입어 장중한때 2,597.1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현금 배당과 액면 분할을 결정했는데요. 영업이익이 5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신기록을 기록한 데 따라 장중 8.71포인트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에 조정을 받으면서 막판 힘을 얻지 못했고 전날보다 5,000원 오른 24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행렬이 나와서 다시 미끄러졌는데요. 자세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28포인트 내리면서 2,566.4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91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3일 연속 이어진 매도 행렬 때문인데요.
전일 개인은 1,949억 원어치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8억 원, 176억 원어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은 지난 16일부터 9거래일 동안 사자로 일관한 것과 달리 29일부터 3거래일 연속 팔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날 지수는 전일 대비 10.07포인트 내린 910.89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전거래일보다 7.39포인트 내리면서 913.5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와 티슈진, 신라젠의 낙폭이 컸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전거래일 우리 시장 투자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매했는지 투자자별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현대차와 SK하이닉스, 삼성화재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기관은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기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 SDI, 카카오 순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요. 기관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 SDI 순으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펄어비스와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순으로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위메이드 순으로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울반도체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서울반도체 순으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와 정제유에 대해 수요가 강하게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WTI는 0.36% 상승하면서 64.7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IA는 주간 휘발유와 정제유의 재고가 각각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198만 배럴과 194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유가 상승을 지지했는데요. 다만 원유 재고량이 678만 배럴 증가하면서 11주 만에 증가세를 보이자 상승세는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WTI 이렇게 상승하면서 장 마친 가운데 미국 증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정책 성명서가 매파적 기조를 보이면서 잠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8포인트 오르면서 26,149.3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0.12포인트 오르면서 7,411.4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0.05%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823.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실적 호조가 앞서 이틀간 급락했던 주요 지수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보잉과 보험사 앤섬 등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가운데 80%의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81%의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3대 주요 지수는 연준의 정책 성명서 발표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연준은 이날 FOMC를 통해 1.25에서 1.5%의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일제히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달리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유럽 지수는 월간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FTSE 지수는 0.72% 떨어지면서 7,533.5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캬크 지수는 0.25% 오른 5,481.9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닥스 지수는 0.06% 소폭 하락하면서 13,189.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2% 떨어진 395.4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월간으로는 1.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의 여파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압박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연두교서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제시했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승 흐름 보였던 미국과 혼조세 보였던 유럽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확인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예고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4.42포인트 오르면서 2570.88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2.28포인트 오른 915.85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장 지수 모두 출발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출발 예고하고 있는지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6%의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만 원가량 오르면서 253만 5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좋은 흐름 예고하고 있는데요. 1.9%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74,9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약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1.23%의 낙폭 예상되면서 16만 원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0.18%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38만 1,0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은 0.23%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3만 3,000원 예상됩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91만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세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500원가량 오르면서 44만 9천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이어서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1.93% 밀린 6만 6천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0.22%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31만 4,900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CJ 옷쇼핑은 0.18%의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2만 5,1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출발 알렸고요.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마감이 됐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어제 대비 1.28포인트 내린 2,566.46으로 어제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636억 원, 그리고 1,851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961억 원 순매수 흐름 가져갔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에서만 7,822억 원 순매수세 보였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3% 이상 올랐던 전기전자가 상승폭 줄이면서 0.12% 올랐습니다. 또한 보험업종은 2.6% 상승했는데요. 운송장비와 종이목재, 그리고 유통업종 등이 오른 반면 비금속 광물과 화학, 철강금속과 기계업종, 그리고 의료정밀업종과 전기가스업, 건설업종, 통신업, 그리고 금융업종과 은행, 증권업종 등은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때 8% 이상 오르면서 270만 7천 원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0.2% 오른 249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 9시 19분께 50대 1의 액면 분할 결정했다고 깜짝 공시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128만 2,849주로 전일 24만 5,691주에 5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소식에 삼성그룹주 동반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4.63%를 보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삼성물산이 2.53% 올랐고 삼성생명은 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화재 또한 주당 만원 배당 등의 호재로 3.4% 올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S 그리고 삼성전기 등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제일기획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에 7.59% 상승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종목이 3.85% 올랐고 포스코와 KB금융, 현대모비스 등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LG화학과 네이버 그리고 신한지주와 한국전력, SK 등은 하락하면서 어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성제약과 신화실업 그리고 세화 IMC 등 3개 종목은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333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489개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향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7.39포인트 내린 913.57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81억 원 그리고 176억 원 순매도세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개인은 1,980억 원 순매수 흐름 가져갔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정보기기가 3.03% 올랐고 종이목재 업종은 3.7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T 부품과 방송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 등이 올랐지만 제약업종과 비금속, 운송업과 기타 서비스 업종 그리고 인터넷 업종 등의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종목이 3.34%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4% 올랐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2.02% 하락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8.03% 내리는 모습이었고 외국주로 KRX 300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티슈진이 5.04% 하락세 보였습니다. 한편 펄어비스와 포스코캠텍 그리고 로엔 등도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총 476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707개 종목이 하락하는 양상 보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7원 내린 1,067.9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코스피 200지수 선물 3월물은 0.5포인트 오른 334.95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KL넷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L넷이 어제 강세 보이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 SDS가 2020년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회사의 비전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를 제시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S는 31일 잠실 삼성 SDS 캠퍼스 로비에서 새시대 글로벌 삼성 SDS를 향한 비전을 재정립하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 SDS는 임직원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를 새로운 회사 비전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S는 이를 위해서 전략 사업과 신규 사업을 강화하고 M&A 등을 통해 글로벌 삼성 SDS로 새롭게 나아간다는 전략 세웠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업종의 고객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KL넷의 현재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L넷 종목 현재 구간에서 0.96% 하락한 수치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50원 주가 상승한 5,150원에 현재 구간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추럴 엔도텍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에스트로치가 미국 최대 약국 체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 내추럴 엔도텍은 백수오궁을 2년여 만에 공영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했는데요. 또한 내추럴 엔도텍의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11개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모습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특허 신소재인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에 대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캐나다 식약청의 천연물 제품 허가와 미국 FDA의 기능성 신소재 승인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은 에스트로지라는 이름으로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의 제약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와 2위인 약국 체인, 미국 월그린, 그리고 CVS 등에서 판매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 내추럴 엔도텍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 종목입니다. 0.65% 상승폭 기록했는데요. 150원 상승하면서 23,200원에 거래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제1기획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제1기획이 급등세 보이면서 어제 장 마감했습니다. 이날 신한금융투자는 제1기획의 현재 주가가 바닥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올해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실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평창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주 광고주의 광고비 집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1기획의 실적 성장 또한 동반 예상된다는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또 올해 핵심 지역인 중국에서 기저효과가 시작되는 점도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또한 제1기획에 대해서 올해 중국 지역에서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제1기획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획 또한 오늘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0.71% 하락한 수치 보여주고 있고 주가 빠지면서 21,1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동성제약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약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성제약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세대 광감인제 포트론의 임상 이상 보고서를 이르면 5월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소식, 주가에 영향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제약은 포트론 임상 이상을 끝내고 제품으로 출시한다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9월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2세대 광감인제 포트론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췌장암 환자 대상 임상실험 승인을 획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제약 측은 포트론의 경우에는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그리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치료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동성제약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약 오늘 4.35% 가파른 상승폭 보여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600원 현재가 상승한 14,4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대만 증시만 오르면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83% 내리게 되면서 23,098.2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엔화가 상승한 여파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24% 상승하면서 11,103.7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21% 하락한 3,480.83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 장세를 이어갔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목요일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는 동반 하락하면서 장 마쳤던 양장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자세한 주가 흐름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장시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먼저 0.5%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지수 2,579.5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또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0.55% 상승하면서 918.47 지수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도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으로는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틀째 상승 흐름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이 전기전자 섹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과 증권업종도 0.7% 내외로 빨간불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목재와 철강금속 그리고 의료정밀업종도 강세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은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또한 의약품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화학업종과 기계업종 그리고 운수창고업종도 현재 소폭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은행업종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83%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주 3인방 일제히 동반 약세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 지수 또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업종과 보험업종 그리고 섬유의복업종도 현재 약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종목별 흐름까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살펴본 대로 대장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에 액면 분할 결정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 흐름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불로 출발하게 되면서 현재도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80% 오르게 되면서 253만 9천 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오늘 개장 직후에 바로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1% 넘게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 유입이 되게 되면서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 올라와주고 있고요. 역시 74,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혼조권에서 출발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종목이 1.23% 밀려나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같이 밀려나게 되면서 0.20%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만 7천 원 선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롯데케미칼 종목이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38%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43만 500원 선을 가리키게 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포스코 종목 1.97% 역시 올라와주게 되면서 철강금속 업종을 이끌고 있습니다. 38만 8천 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재 대우건설 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일에 또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호반건설이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은 일단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58% 빠지고 있고요. 6,03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 SDI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2% 넘게 약세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2.54%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만 2천 원을 가리키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금융지주 종목이 1.73% 하락하게 되면서 오늘 은행주들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만 1,30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지수의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요. 역시 업종별로도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와주는 업종으로는 정보기기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62%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인터넷 업종도 1.35% 올라와주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와 섬유 의류 업종 그리고 금속 업종과 화학 업종도 일제히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엔터 업종 다시 한번 올라와주게 되면서 오락문화 업종도 1.15%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매진 아시아 종목과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종목이 2%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송 부품 업종과 통신방송, 그리고 반도체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역시 상승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게 되면서 점점 더 힘을 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IT 하드웨어와 제조 업종, 그리고 기계 장비와 금융 업종도 0.5% 내외로 현재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하락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두 업종이 확인이 되는데요. 출판 매체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소폭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은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종목 오늘 소폭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출발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서 이 FDA에서 추가 보안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램시마 관련해서 판매에는 일단 영향이 없을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10% 상승하게 되면서 31만 5,90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CJ E&M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1%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91,300원 선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연속으로 주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로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로엔 연일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 하락하게 되면서 10만 9,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오늘 또 제약업종 중에 동국제약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행진 또 가져가게 되면서 4.97%가량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3,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도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로메드 종목이 3.37%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25만 8,80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수급 패턴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 투자자별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이 홀로 물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951억 원 매수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외인과 기관은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388억 원 그리고 565억 원 덜어내면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 빨간불 켜줬습니다. 175억 원 매수 흐름 보여줬는데요. 외인은 홀로 296억 원 팔아치우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관은 173억 원으로 빨간불 켜면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시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파란불 켜줬는데요. 812억 원 그리고 42억 원 각각 매도 흐름 가져가고 있고 기관은 876억 원 빨간불 켜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는 모습까지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시각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일단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와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감장까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들고 나왔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오늘 제일기획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기다라는 제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기획의 4분기 연결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각각 2,954억 원 그리고 458억 원으로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사의 매출 총이익은 삼성전자 대행 물량은 증가했지만 일부 계열과 SK그룹 등 비계열 대행의 물량 감소로 8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매출의 총이익은 중남미와 동남아 등 신흥시장 및 유럽의 실적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2,120억 원 기록했습니다. 다만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작년 제1기획 실적이 주춤했지만 2018년에는 한편 점진적 실적 회복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2018년에는 이 전진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2017년도 해외 지역별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 북미가 다소 부진하기는 했지만 인도와 중남미 그리고 CIS, 동남아와 유럽 등지에서는 고른 성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지역에서 이 중소규모의 M&A를 적극 추진하는 만큼 해외 매출 총이익의 4에서 5%가량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본사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등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침체된 광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된 실적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는 국내외 경제 성장률 회복세와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로 인해서 광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주 광고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신흥시장 마케팅 확대 수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 기조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당 성향이 매우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트레이딩 바이 매수를 전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2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특징주에도 한번 살펴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일기획 오늘장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7.59%가량 급등하면서 빨간불 켜줬던 제일기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자세한 주가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41%로 파란불 켜면서 2950원의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는 제일기획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제일기획 종목 현재가까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움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 제목으로는 성장 키워드가 헤드램프와 베트남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그러나 우려대로 환율 여건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일단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반도체 4분기 영업이익은 200억 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진한 모습 다소 이어갔는데요. 일반 조명과 TV 부문 매출이 확대된 대신에 고부가인 자동차 및 모바일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일시적으로 제품 믹스가 악화됐고 부정적인 환율 영향 또한 더해진 상황입니다. 영업 외적으로는 대규모 외환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서 세전 이익이 소폭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2,827억 원으로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북미 스마트폰 고객의 단계적인 OLED 전환 전략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모바일 부문은 어플리케이션 및 고객 다변화 성과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TV 부문의 경우에는 Y캅 앞세워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서울반도체인데요. 4분기에 국내 주요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플래시 분야에 재진입을 하고 Y캅이 또한 모바일에도 채택되기 시작한 것을 긍정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서울 반도체는 자동차 조명과 베트남 법인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1조 2,4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16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부정적 환율 여건을 감안해서 이익률 전망치 또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유로는 첫 번째 국내외로 헤드램프 채용 체정이 2배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베트남 공장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일반 조명의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부문 같은 경우에는 UCD와 플래시 그리고 Y캅 제품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신규로 스텝 구동 방식의 드라이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공장의 원가 개선 효과는 2분기 말부터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반 조명의 경우 아크리치, 그리고 필라멘트 LED, 그리고 썬라이크 등 차별화 제품군의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반도체 오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8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9억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유럽의 조명업체들을 대상으로 썬라이크 조명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헤드램프 매출이 증가하며 그리고 국내 대형 TV 고객 내 입지가 강화되는 점을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오늘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하게는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해본 서울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종목 어제는 8.24%로 급락하면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주가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종목 오늘까지 파란불 켜주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63% 하락한 수치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빠지면서 24,100원에 현재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서울 반도체 종목까지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신세계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리포트 제목으로는요, 백화점이 끌고 면세점이 밀고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4분기 신세계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520억 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추정치 1,500억 원에 부합하는 현재가였는데요. 면세점 턴어라운드에 더해서 백화점 매출의 호조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요인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4분기 기존점 매출은 1.9% 증가했고 의류 매출의 호조세로 마진 또한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의 영업이익은 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면세점 영업손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150억 원 손실에서 110억 원 이익으로 크게 개선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대구점의 경우에는 전분기 30억 원 손실에서 60억 원 이익으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긍정 흐름 가져갔습니다. 한편 올해도 의류 매출의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세계 종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또 신세계는 면세점 호조와 백화점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마진이 높은 의류 매출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객단가 상승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때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백화점의 가치 재평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2018년도에 그치겠지만 인천점 영업 연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에 더한 이익 개선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신규 면세점 또한 초기 손실보다 오히려 외형 성장과 협상력 개선 등에 따른 이익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37.2% 증가에 이어서 올해도 15%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중기적으로 더해지는 신규 면세점에 따른 협상력 개선과 마진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 가치 또한 각 상권 내 선두 점포라는 측면에서 중장기 가치 하락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지난 4에서 5년간 부진해서 탈피를 하게 되면서 높아지는 이익 모멘텀에 더욱더 주목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신세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이번에는 12.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32만 원에서 이번에는 36만 원으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신세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도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 또 어떻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종목 어제 빨간불 켜면서 상승장 마감했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또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종목 오늘 현재 구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 신세계 종목인데요. 0.8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34만 원 보여주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종목까지 현재가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화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신세계 푸드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일단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신세계푸드의 2017년 4분기 실적 발표됐습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오른 2,98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7% 상승한 72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매출액은 기존 추정치에 비해서 약 8.6%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9.1%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푸드의 4분기 영업 환경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의 시점 차이로 인한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부의 부담과 제1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고정비의 부담, 그리고 스무디킹 코리아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인들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 사업부 단가 인상 효과 지속, 그리고 식품 유통사업부 제조 부문 확대로 인한 성장, 그리고 외식사업부 적자폭 감소,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이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1의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적자, 그리고 기부금으로 인한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80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긍정적인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신세계푸드의 영업이익에는 큰 기대치 둘 수 없다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신세계푸드 2018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최저임금 확대로 인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제2원 영업 정상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체급식 일부 사업장 감소가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서의 펀더멘털 약화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선변적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적자 거래처와 사업장 정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비 증가로 인한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9만 5천 원을 잡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신세계푸드 한번 주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흐름 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주가 하락하면서 문 닫았던 신세계푸드였습니다. 현재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만 1,500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아무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신세계푸드의 현재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도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눈에 띄는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썬데이토즈입니다. 썬데이토즈가 연이어 신작 게임을 흥행시키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토즈 현재 7% 넘게 오르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7.01%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3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은 다운로드 약 120만 명, 일평균 사용자 수 40에서 50만 명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사용자당 유료 아이템 구매도 썬데이토즈 대표 게임인 애니팡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과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를 잇따라 흥행시켜 기존 40대 이상의 고연령층 위주에서 모바일 게임 충성도가 높은 10대에서 30대 유저층까지 사용자층 저변을 확대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글로본입니다. 글로본이 대규모 화장품 공급 계약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본 현재 0.2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3,7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본은 전날 중국 메이더 무역유한공사와 214억 원 규모의 화장품 등 물품 공급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16년 개별 기준 매출액의 143.2%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슈피겐코리아입니다. 슈피겐코리아가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현재 5.23%가량 오르면서 49,400원에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오전 슈피겐코리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애플 아이폰 X과 삼성 갤럭시 노트 8 효과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91억 원, 2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4%와 38.2%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애플 아이폰 X는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기념하는 최고가 제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 구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또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 증가 효과로 유럽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개장 특징주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가 지난해 실적 악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현재 5.5%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00원가량 밀리면서 1,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전일 실적 발표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5억 1,279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0억 5,572만 원으로 33.8% 감소했고 당기순 손실도 23억 2,325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측은 라이선스 매출 하락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화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당기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식품 우선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6.51%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가 7,7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식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8.75%가량 오르면서 304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19.7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산업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6.8%의 낙폭 기록하면서 3,01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는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 5.87% 하락하면서 19,250원에 매물대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등락률 높은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럴 종목이 상한가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29.81%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1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텔레필드입니다. 텔레필드 23.26% 오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가 5,82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브라더스 코리아입니다.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는 20.3%가량 오르면서 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낙폭 큰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서메이지가 13.48% 밀리면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4,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증자 소식에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9.17%가량 밀리면서 2,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들고 나왔는데요. 정책의 성장에 날개가 더해지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느새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 1월 효과가 더해지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부터 코스닥 증시의 강세 가능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코스피보다 강한 이익 모멘텀, 그리고 역대 가장 강력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사드 관련주 실적의 낮은 기저효과 등이었습니다. 고점은 코스피 기대 수익률과 역대 상승 랠리 당시에 최소 상승률을 적용해 봤을 때 850포인트로 제시됐던 바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았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발표 이후 코스닥은 1월 11일 8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현재 9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닥 150 지수의 3개월 수익률은 각각 42% 그리고 58.4%였습니다. 동기간으로 한정해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수익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은 코스닥 수익률에도 고민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재료 소멸, 그리고 선진국의 장기금리 상승,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건은 추가 상승 여부와 폭, 그리고 주도업 중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은 코스닥의 예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신한금융투자 2018년도 코스닥 지수 상단을 12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상승률 목표를 과거 4차례 있었던 이 상승 랠리 최소 상승률에서 이번에는 평균 적용을 해서 이러한 상단을 제시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은 28% 내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 지속과 시장 기대 수준 정부 정책 발표로 시각을 낙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하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지지선인 800포인트 선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1월 수익률과 연간 수익률 3포도에서 나타난 코스닥의 상승 여력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2003년도부터 코스닥의 1월 수익률과 연간 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0.9 정도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월 수익률로 연간 수익률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올해 1월 코스닥의 수익률은 14.4%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포도상으로 봤을 때도 연간 수익률 예상치는 50.8%로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포인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헬스케어에서 이제는 IT로 단기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국면에서 IT 섹터 상승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국면도 진입도
모습도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와 코스닥 IT 섹터의 시가총액 상관계수는 2015년도 이후에 0.9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섹터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 담아보면 좋을지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